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8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설날 명절에 초등학생인 조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답합니다. 나쁜 놈을 때려잡는 사람이죠. 나쁜 놈을 잡아서 벌을 주는 사람이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참 쉽죠. 참 쉽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이 다 알 정도로 이 검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은 이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를 잡아서 벌을 주고 그럼으로써 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 이것이 검찰의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은 사실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 쉬운 내용이죠. 자, 그런데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을 잡으려 하지 않고 벌을 주는 것을 주저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쁜 놈과 한통속이 되어서 이 나쁜 놈을 잡으려는 자신의 동료를 모함하거나 이 동료를 공격하는 데 앞장선다. 그 사람을 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누구 얘기를 하려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입니다. 진중권 씨는 이성윤 씨를 가리켜서 애완견 노릇하는 어용검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검사와 한통속이 되어서 뭔가 지시를 계속하고 있는 이 나쁜 놈은 잘 아시겠지만 피의자로 기소가 된 청와대 최강욱 공직비서관, 그리고 역시나 피의자 신분에 놓여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지난 23일 최강욱 공직비서관은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 기소와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하라는 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묵살을 했습니다. 네, 검찰의 이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당사자인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다라고 주장을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차장 정결로 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운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죠.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의 지휘를 받아서 차장이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감찰을 받아야 할 대상은 윤 총장이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장입니다. 2가지 혐의로 감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명이죠.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3번씩이나 최 비서관에 대해서 기소하라, 불구속 기소하라 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항명이죠. 자, 2번째는 규정 위반입니다. 네, 법무부령 검찰보고 사무 규칙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최강욱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제끼고 또 상급 기관인 고검장, 즉 김영대 고검장에게도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바로 법무부에 먼저 보고해 버렸습니다. 네, 이것은 마치 추미애 누나, 쟤네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좀 혼내주세요. 라고 일러바치는 이런 꼴이죠. 굉장히 볼썽사납습니다. 자, 어쨌든 기소가 된 23일 당일날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 그리고 고검장을 다 제치고 이렇게 발빠르게 보고를 해서인지 그날 밤 법무부는 뭐 아주 강한 톤으로 이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뭐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이런 날치기 기소다라고 하면서 해당 수사팀을 감찰이라도 할 것처럼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의 이런 법무부 보고가 언론 등에 의해서 윤석열 패싱이다, 규정 위반이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자 아차 싶었나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섭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사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
또 윤석열 패싱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보고했더라도 문제될 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두 가지 해명 모두 엉터리죠. 왜냐하면 관련 규정에는 분명히 동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에 보고한 지 하루가 늦은 24일 오후 8시쯤에 윤 총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의해서 윤석열 패싱이다라는 논란이 한참 진행되고 나니까 뒤늦게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두 번째 해명도 윤석열 총장이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후 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엉터리죠. 지금 동시에 보고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뿐 아니라 김영대 서울고검장도 포함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고검장까지 지금 보고를 누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규정 위반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찰을 하려면 이 항명 사태의 주인공 또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일러 바친 이 이성윤 지검장을 감찰하는 게 순리겠죠. 네, 그런데 오늘 또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성윤 지검장의 그날 밤 행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 밤은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기 전날, 즉 22일 밤 행적이 뭔가 수상쩍다라는 것이죠. 자, 잠깐 표를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 이 사건의 경과 내용이 일자별로 나옵니다. 맨 윗줄에 1월 22일에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자, 이날 오후부터 관련 수사팀은 이성윤 지검장 집무실에 올라가서 최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 진술이 충분하다, 기소하겠다, 결재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 결재를 안 했죠. 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이 지검장을 만나서 기소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휘하 수사팀 전원이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서 결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다시 한번 이성윤 지검장에게 기소를 지시를 하고 또 송경호 차장에게도 기소를 지시합니다. 그러나 계속 결재를 미루죠. 자, 그러던 중에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이날 밤 9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때문에 재차 기소 요청을 하러 갔던 수사팀이 이 지검장이 통화하는 동안 집무실 밖에서 내내 기다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검장은 통화가 끝나자마자 밤 10시 반쯤에 검찰청사를 나갔다가 약 2시간 후에 이 사무실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은 이 늦은 밤 누구를 만나고 돌아왔을까요? 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수사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묵살하던 이 지검장이 그 늦은 밤에 장시간 통화하고 외부에서 누구를 만났겠느냐, 법무부나 청와대와 협의했거나 뭔가 지침을 받은 게 아니었겠느냐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 기소 이전에도 수사팀을 회유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법무부와 잘 얘기를 해서 최 비서관이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참 검사답지 못한 모습이죠. 검사가 범법자를 벌을 주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뭔가 범법자와 한통속이 되어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유야무야시키려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행동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3차례나 무시했던 이성윤 지검장이 대체 그날 밤 누구와 만났으며 무슨 협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검사라고 보기 어려운 이 이성윤 지검장의 행태에 대해서 진중권 씨는 일치감치 애완견 노릇하는 어용검사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자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성 1호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그 짓을 혼자서 한 것은 아니고 결국 추미애 장관의 문제겠죠. 추미애 장관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기 위해 몇몇 어용검사들 데리고 개통을 무시하며 법무부를 사조직화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든 공수처든 추미애와 심재철, 이성윤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기소 방해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합니다. 추미애 뒤에는 최강욱, 이광철, 그리고 어쩌면 여전히 조국이 있는지도 모르죠. 권력의 이 범죄 은폐 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에게 초등학교 저의 조카도 다 아는 이 검찰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네요. 검찰은 나쁜 놈을 잡는 사람입니다. 나쁜 놈을 잡아서 벌을 주는 사람이 검사죠. 초등학교도 다 아는 이 검찰의 책무를 좀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